이야기는 콘서트 홀이 아닌 숫자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 차트에서 시작됩니다. 가상의 아이돌 그룹이 현실 세계의 최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개념이 현실로 증명된 곳이죠. 사건의 발단은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OST가 발매되면서였습니다. 이 앨범은 단순한 영화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바로 그 K-팝 프로듀서들이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퀄리티는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결과는 예산을 뛰어넘었습니다.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비보드 200권 차트 8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이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각 변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룹 사자보이즈가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 10위권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는 방탄소년단, BTS, 이후 K-팝 그룹으로서는 두 번째 대기록이었고, 전 세계 K-팝 팬들은 그야말로 충격의 식사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브라질에 사는 한 K-팝 팬이 금요일 밤 스포티파이를 켜고 습관처럼 뉴뮤직 프라이데이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이름이 지나가던 중 스크롤을 멈추게 하는 낯선 이름을 발견합니다. 사자 보이즈. 이게 누구지? 그녀가 트위터에 이름을 검색하자 타임라인은 이미 혼돈과 열광의 폭발 상태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룹이 실존하는 아티스트들의 영역을 침범한 그야말로 전례 없는 차트 재진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자 보이즈가 누구야? 이거 차트 집계 오류 아니야? 와 같은 혼란스러운 단음으로 즉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 혼란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집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감독인 매기간이 자신의 X, 고 트위터 계정에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녀는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며 물었습니다. 아미 여러분, 사자보이즈와 방탄소년단의 콜라보레이션은 어떠세요? 이 짧은 한 문자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대담한 선언이자 세계 최정상 아이돌 그룹에게 가상의 캐릭터와 협업하자는 도발에 가까운 제안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막군 복무를 마치고 활동 재개를 준비하던 바로 그 시점에 던져진 이 제안은 그녀의 전략적인 감각까지 엿보게 했습니다. 이 대담함 뒤에는 사자 보이즈의 파급력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현실이 허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가 현실을 창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뻐서 죽을 것 같아요. 내 몸은 이미 준비됐어요. 제발 이 콜라보 성사시켜주세요. 와 같은 열광적인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며 새로운 희망 회로를 태웠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케팅이다라며 감탄했고, 또 다른 이들은 가상 캐릭터가 진짜 아이돌과 협업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라며 진지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처럼 가상의 그룹 사자보이즈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넘어 현실의 음악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K-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팬들에게는 꿈같은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성공은 단지 기쁨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제국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성공은 단지 기쁨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제국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이름은 바로 디즈니였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 소셜미디어를 휩쓰는 동안 정반대의 이유로 들끓는 곳이 있었다. 바로 오랜 디즈니 팬들의 커뮤니티였다. 한텐의 분노 섞인 외침은 이 모든 상황을 대변했다. 스딘 인어공주, 같은 게 백설공주라니. 디즈니가 키시주의, 정치적 올바름로 우리의 어린 시절을 망치고 있어요. 이 한 문자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디즈니의 꿈과 환상을 살아내어 온 팬들이 느끼는 깊은 배신감의 표출이었다.
이러한 PC키로감은 최근 몇 년간 디즈니의 신작들이 개봉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다. 관객들은 더 이상 표를 사서 교훈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꿈을 꾸고 싶어 했다. 하지만 원작의 설정을 무리하게 바꾸면서까지 정치적 메시지를 주입하려는 시도에 관객들은 지쳐갔다. 바로 이 지점에서 K-팝 데몬 헌터스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완벽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이 영화에서 디즈니가 잃어버린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한 순수한 열정과 재미를 발견했다. 스스로를 시신년단 마블의 팬이라고 밝힌 한 미국 여성 관객의 평가는 이 제립 구도를 날카롭게 파고든다. 그녀는 마블의 아이언하트와 K-팝 데몬 헌터스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마블 팬으로서 아이언하트는 그저 영혼 없는 돈벌이 수단으로 느껴져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K-팝 데몬 헌터스의 팬으로서 이 작품은 달랐어요. 프로젝트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어졌을 뿐, 그 뒤에 숨은 정치적, 사회적 선전 메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평가는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하나의 선언문처럼 여겨졌다. 이는 단지 두 작품의 비교를 넘어 현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먼저인가, 메시지가 먼저인가? 이 질문에 K-팝 데몬 헌터스는 압도적인 영상미와 음악, 그리고 캐릭터의 매력으로 답했다. 이러한 여론은 단순히 두 작품에 대한 평가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 전쟁으로 번져나갔다. 팬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K-팝 데몬 헌터스를 오스카상 후보로 밀어주자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의 발로가 아니었다. 일종의 디지털 시위이자 관객의 목소리를 아카데미에 전달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소셜미디어는 샵사인 K-팝 디먼 헌터즈 퍼라스커 같은 해시태그로 도배되었고, 팬들은 반드시 형편없는 디즈니 애니를 누르고 오스카를 차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관객의 순수한 열정이 거대 자본의 정치적 올바름에 맞서는 구도로 그려졌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단지 PC주의에 대한 단감으로 성공을 거둔 것일 뿐 작품성 자체는 과대평가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하지만 수많은 관객이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그들은 가르치려 드는 이야기가 아닌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를 원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과연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단순히 시기적인 반자둠의 결과일까? 아니면 그들만이 가진 디즈니와 같은 거대 제국마저 잃어버린 어떤 결정적인 비밀 경기가 존재하는 것일까? 과연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단순히 시기적인 반자둠의 결과일까? 아니면 그들만이 가진 디즈니와 같은 거대 제국마저 잃어버린 어떤 결정적인 비밀 경기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 비밀 경기는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었다. 바로 사람, 그리고 그들이 가진 뜨거운 한국적인 염원이었다. 이 영화의 성공 신화는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자본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이끈 한국계 창작자들의 열정과 정체성 위에 세워졌다. 그 중심에는 맥이 강 감독이 있었다. 90년대 미국에서 자라던 한인 소녀에게 서태지와 아이들, H.O.T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평양 건너 고국과 자신을 연결하는 문화적 탯줄이자 정체성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한국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한국의 모든 것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영화 OST에는 주스의 나를 돌아봐 같은 1세대 K-팝의 향수를 자극하는 곡이 삽입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배경음악을 넘어 감독 자신의 뿌리와 성장의 역사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시였다. 매력적인 캐릭터 루미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대우아덴 조 역시 한국적인 영혼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녀의 이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서사다. 2004년 미스 코리아 시카고 제니라는 한국적 아름다움의 상징과도 같은 타이틀. 그리고 동시에 태권도 유단자라는 강인하고 역동적인 배경. 이 우아함과 강인함의 공조는 극중 캐릭터인 루미의 입체적인 매력과 완벽하게 겹쳐지며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팬들은 스크린 속 루미의 카리스마 넘치는 액션에서 아덴 조의 실제 모습을 발견했고
이는 캐릭터에 대한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는 운명적인 캐스팅이었다. 여기에 화룡점점을 찍은 것은 바로 안무가 리정이 참여였다. 스트릿 오먼 타이틀을 통해 이미 K댄스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창산력의 한계를 넘어섰다. 젊고 재능 있는 안무가가 할리우드 스튜디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가 들은 말은 제약이 아닌 완벽한 자유였다. 리정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애니메이션이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더라. 날 수도 있고 어떤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고 해서 꿈을 많이 펼쳤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이 불가능한 안무는 K-팝 데몬 헌터스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완성했고 전 세계 팬들을 시각적인 충격에 빠뜨렸다. 결국 이 영화는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었지만 그 심장에는 레기 강, 아덴조, 리정버 같은 한국계 여성들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고용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경험, 한국인 특유의 흥과 점을 작품 속에 녹여낸 아티스트였다. 이것이 바로 거대 자본이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진정성이었고 이 영화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여러분은 이들의 이야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요? 이처럼 재능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드림팀이 있었기에 전 세계적인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성공 신화는 제작사인 소니의 고향, 바로 일본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디디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처럼 재능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드림팀이 있었기에 전 세계적인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미국, 프랑스, 브라질을 포함한 41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세계를 정복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성공 신화는 제작사인 소니의 고향, 바로 일본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디디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영화는 일본에서 첫 주 4위로 시작해 2위까지 오르며 선전했지만 끝내 1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 작품이 유독 애니메이션의 본고장이자 세계 2위 규모의 음악 시장인 일본에서만 정상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팬들과 네티즌들은 그 이유를 파고들기 시작했고 곧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문제는 영화의 스토리나 영상미가 아니었다. 바로 음악, 정확히는 일본어, 더빙 버전의 OST에 있었다.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 원곡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담긴 영어 버전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유독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현지 가수가 부른 일본어 버전의 노래가 삽입된 것이다. 그 퀄리티는 가히 참사 수준이었다. 특히 그게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곡 골든의 디교 영상이 유튜브와 SNS에 퍼지면서 놀라는 것 잡을 수 없이 커졌다. 원곡이 파워풀한 보컬과 가슴을 뛰게 하는 사운드는 온데간데 없고 힘없고 밋밋한 일본어 버전은 원곡의 감동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이를 접한 일본 현지 팬들마저 분노를 터뜨렸다. 듣고 있으니 화가 치민다. 이건 노래를 너무 못 불렀잖아. 설마 프로 가수가 부른 건가? 와 같은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 국내 네티즌의 골든이 녹슨 수덩이가 됐다는 비유는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밈처럼 퍼져나갔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골든도 문제지만 다른 수록곡인 프리는 진짜 재앙 수준이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제작사가 바로 일본 기업인 소니였다는 것이다. 어째서 다국의 시장에 이토록 퀄리티가 낮은 결과물을 내놓은 것일까? 이는 단순한 캐스팅 실수였을까? 온라인에서는 두 가지 음모론이 뜨겁게 타올랐다. 첫째, K-팝의 스타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평범한 J-팝 가수를 기용해 벌어진 무능력 참사라는 의견. 둘째, 할리우드 자본으로 만들어졌지만 지나치게 한국적인 색채가 강한 이 작품의 성공을 소니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사보타주가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걸까? 진실은 알 수 없지만 프랑스나 스페인 등 다른 비어워건 국가에서도 현지 가수가 제 녹음한 버전이 있었지만 일본처럼 혹평을 받은 사례는 없었기에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는 일본의 더빙 버전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일본에서의 실패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K-팝이라는 장르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실력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 클래스의 차이를 말이다. 이 사건은 거대한 자본을 들인 실시간 글로벌 A/B 테스트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원본과 모방의 압도적인 차이를 비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어설픈 모방은 원작의 위대함만을 더욱 빛나게 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 현실의 K-팝 아티스트들에 의해 다시 한번, 그리고 훨씬 더 확실하게 증명될 예정이었다. 일본에서의 더빙 참사는 역설적이게도 K-팝의 높은 클래스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곧 비평가나 분석가가 아닌 산실의 K-팝 아티스트들에 의해 다시 한번, 그리고 훨씬 더 확실하게 증명될 예정이었다. 그 시작을 알린 것은 그룹에이스의 리더 줌이었다. 그는 사자 고이지의 히트곡 유오 아이들의 커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커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일본어 더빙으로 실추된 곡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구출 작전과도 같았으며 진짜 K-팝이란 이런 것이란다고 선언하는 듯한 하나의 출사표와도 같았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영상은 단 3일 만에 130만 뷰를 돌파하며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댓글창은 전 세계 팬들의 정탄으로 가득 찼다. 이탈리아, 브라질, 미국 등 국적을 불문하고 팬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최고의 보컬, 최고의 비주얼. 솔직히 말해, 당신이 진짜 진우지? 만약 이 영화 실사판을 만드는데 이 남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난 폭동을 일으킬 거야. 팬들은 가상의 캐릭터 진우를 현실의 아이돌 준에게서 발견했고 둘 사이의 경계는 급격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강렬한 퍼포먼스가 준의 목이었다면 깊은 감성의 영역은 가수 권진아의 차지였다. 그녀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골든 커버 영상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선사했다. 권진아는 원곡의 화려함을 걷어내고 오직 목소리와 피아노만으로 곡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팬들은 상처받았던 내 영혼을 치유했다. 이것이 진정한 아티스트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는 K-팝이 단지 화려한 댄스 음악만이 아닌 깊은 감정적 울림을 줄 수 있는 예술의 한 장르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선역 가수들의 완벽한 커버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졌다. 대체 원곡은 누가 부른 것인가? 마침내 팬들이 파헤친 진실은 이 모든 현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사자 고이지의 리더, 진우의 메인 보컬은 사실 K카스타에서 타참에 올랐던 시역파 싱어송라이터 앤드류 취였다. 그는 이미 SM, JYP 등 대형 기획사 아이돌들의 곡을 만드는 숨은 시역자였다. 여기에 진우를 연기한 배우 안효섭 역시 과거 JYP 연습생으로 그룹 가셉은 멤버들과 함께 데뷔를 준비했을 정도의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인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즉, 사자 보이즈는 처음부터 가산이 아닌 K-팝 씬의 진짜 실력자들의 DNA로 만들어진 준비된 그룹이었던 것이다. 결국 일본의 더빙 참사와 한국 아티스트들의 완벽한 커버는 극명한 데뷔를 이루며 전 세계 팬들에게 K-팝의 진정한 수준을 체험하게 했다. 가상의 그룹 사자보이즈는 더 이상 스크린 속 캐릭터가 아니었다. 그들은 K-팝의 신역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산실의 아티스트들이 도전하고 그들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버렸다. 허구가 현실의 기준을 재정의하는 이 기묘하고도 겸이로운 현상.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허구의 산물이 이토록 산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최초의 영감은 대체 얼마나 위대했던 것일까? 허구가 현실의 기준을 재정의하는 이 기묘하고도 겸이로운 현상.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허구의 산물이 이토록 현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최초의 영감은 대체 얼마나 위대했던 것일까? 그 대답은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가장 어두웠던 시기, 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동 연출을 맡은 크리스 에프렌스 감독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전 세계가 단절되고 살아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마저 끊긴 채 깊은 외로움에 빠져있던 시절. 바로 그때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다.
감독은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방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었다. 국적도, 인종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의 음악 아래 연결되어 있었다. 크리스 에프렌스 감독은 말했다. 잠시나마 세상이 조금 밝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심장이 되었다. 제작진은 깨달았다. K-팝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비주얼이나 중독적인 멜로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영화의 제목 데몬 헌터스는 더 이상 판타지 속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이 사냥하려던 악마는 바로 우리 시대의 외로움, 분열, 그리고 혐오라는 이름의 진짜 악마들이었다. 결국 이 영화의 전 세계적인 성공은 잘 만들어진 상품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결과 희망을 향한 전 인류의 깊은 갈증에 대한 응답이었다. 영화는 끝났지만 현실 세계의 악마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한다. K-팝이 우리에게 단결의 힘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악마들과 맞서 싸우는 데몬 헌터가 될 준비는 되었는가?